안녕하세요. 배신의 우리자입니다. 모일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엄마. 아직도 네 동생은 힘든 거니? 어제 네 올케가 전화가 왔었는데 너무 힘이 든다고 하면서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 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 일하는 건 힘들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어. 아니 나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힘들다라고 말하니깐 내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아니야, 엄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장사 아주 잘 되고 있고, 땡땡이한테 들었을 땐 지금 플러스로 전환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래? 그런데 왜 우리 며느린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휴, 나는 걔들 돈 없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 또 일 저지를까 싶어서. 아, 엄마도 걱정 좀 그만해라. 그리고 만에 또 일을 저지른다 해도 절대로 돈 해주지 마. 그리고 지금 얼마나 갚았지? 아직 돈 안 들어오고 있지? 돈? 지금 안 들어온 지 2년 넘었지.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되니까 내년부터 돈을 좀 갚을 수 있을 거라 했는데 며느리가 전화해서 힘들다 하니까 내가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 아니 엄마, 걔네 장사 잘 되고 있어. 올케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돈 갚을 수가 없대? 그런 소리까지 해? 아니 그런 소리까지는 한 건 아니고 한 1년 정도 더 있어야 플러스로 갈 것 같다고. 애들 학원비며 관리비며 일반 공과금까지 기본 3개월 다 밀렸다고 그리 말을 하는데 우선 내 돈이 급한 게 아니라 얼마 생길 때마다 그런 것부터 해결하라 했어. 아유 도대체 걔들은 언제부터 나아지는 거니. 아 정말 엄마 왜 또 그런 소리래. 내가 그냥 그런 이빠나 소리 하지 말라 했지. 걔들은 그럼 정말 그런 줄 안다고. 엄마가 갚으란 소리 안 하면 절대로 안 갚는 애들이라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걔네 지금 잘 되고 있어. 지금 올게 그냥 죽는 소리 하는 거라고. 내가 물어볼게. 도대체 의도가 뭔지. 괜히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 어쩐다라는 말을 왜 한 건지 내가 물어본다고. 엄마, 좀 그만 맹하게 굴어.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겠어? 걔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아유, 흥분하지 말고. 너는 또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니? 다 지난 일인데. 정신 차린다고 했어. 갚아준다고 했다고. 그런데 당장은 아니고 좀 시일이 걸린다고 했을 뿐이야.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좀 조용히. 땡땡아, 딸아, 그냥 좀 조용히 넘어가자. 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냥 좋게 좋게만 넘어가니까 걔들이 그따위인 거야. 엄마도 좀 확실하게 하라고. 약한 모습 괜찮다라는 말 좀 하지 말라니까. 정말 엄마는 왜 말을 이렇게 안 들어? 그렇게 마음고생하고도 또 하고 싶어? 아, 정말 짜증나.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물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천덕꾸러기 동생네 부부. 양가에서 지원 다 받아놓고도 정신 못 차리다가 이번 연도에 가게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 가게도 양가에서 지원받아 시작한 거였고요. 그런데 사람이 다 때가 있듯이 그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도 노력하는 게 보이고 올케가 노력하는 게 보여서 아, 이젠 얘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올케가 엄마한테 전화해선 죽겠다라는 소리를 또 했나 보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잘 된다고 하면 얼른 비어간 돈 갚으라고 할 테니까 그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동생네 부부를 모함한다고요? 아,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동생네 부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피해 없는 피해 다 끼치는 것들이었고 도와줘도 그때뿐. 절대 오래가는 인간들 아니었죠. 고마움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도와줬을지, 그래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그딴 건 안중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지들 편하면 그만이고 지들 어려움 넘기면 그만일 뿐이죠. 양가 부모님들 걱정돼서 잠 한숨 못 잘 때 두 다리 쭉 펴고 잘 정도로 안아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에 정신을 차렸다면, 좋은 의미에서 엄마에게 저런 말 한 거라면 네, 제 손에 잠을 지지겠습니다. 나와 올케. 뭐야? 왜 엄마한테 죽는 소리 한 거야?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장사 잘 된다고 하더만. 플러스로 돌아선 지 좀 되었다고 하는데. 올케. 엄마 걱정되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네? 형님 제가 뭘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죽을 것 같다고? 장사 잘 안 된다고 여전히 힘들다고 했다며. 뭐 이것저것 다 밀렸다고. 정말 그래? 지금 사정이 여전히 그러냐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보험은 못 들었어요. 아시죠? 저 힘들었을 때 보험 싸그리 다 억센 거. 보험까지만 들어놓으면 완벽해질 것 같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봐서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보험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힘들다고 엄살을 떠냐고. 어머 형님, 어느 정도 엄살은 따라야죠. 잘 된다고 하면 어머니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돈도 얼른 갚겠구나. 혹은 이자도 좀 쳐주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엄마한테 말한 거지? 그래. 미리를 그렇지 뭐. 나는 올케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 어쩐다 말했다고 하자. 얘를 엄살 부리는구나 싶었다. 엄마는 올케 전화 받고 나서 또 밤잠을 설쳤는데 말이야. 어머니 그러신데요? 어머, 제 말이 먹혔나 보네요. 형님도 어머니한테 잘 말씀해 주세요. 저희 너무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아직은 집안 사람들 신경 쓰기엔 저희 집도 제대로 정리 못해서. 저희 보험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네? 와, 진짜 이것들 인간 아니네. 그러니까 니들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할까봐 지금 그런 수로 쓴다는 말이니? 형님, 얄미운 거 알아요. 그런데 우선 저희가 살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희 이제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 신경 쓸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 주변 사람들 다 챙기다가 저희 또 문제 생기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 우선은 저희가 살아야 주변 사람들도 안심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다 생각이 있어요. 꼭 신경 쓸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니들의 양심의 끝은 어디니? 니들은 염치란 게 있기나 하니? 그래, 니들이 먼저 살아야지. 니들이 잘 돼야지.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야. 니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쓸 여력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니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 봤는데. 그럼 니들은 벌려놓기만 하고 일만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 그거 다 치웠는데 니들 잘 되니까 우리 먼저 살겠다. 뭐 이런 말이네. 야, 니넨 정말 양심 없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이 자체도 진짜 웃긴다. 진짜 니들은 또라이구나. 어머 형님 정말 왜 그러세요? 누가 안 갚는데요? 갚는다고요. 그런데 우선 그 전에 저희 보험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 그동안 못했었던 학원도 좀 다니고 안정이 되고 나면 그래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 잘못했어요? 야, 이 미친 것들아. 너 지금 안정이라고 했냐? 니들이 나한테 가져간 돈은 나는 지금 통장이 텅텅 비어있고 게다가 돈이 모자라서 카드 리볼빙 서비스까지 받았어. 게다가 니들이 빌려간 돈 이자 갚느라 일 쓰고 있다고. 그런데 뭐? 보험? 애들 학원비? 아니 갚는다고요. 갚아준다니깐요. 우리가 안정이 되면 다 돌려줄 거라고요. 어느 세월에 나한테 빌려간 돈은 5년이 넘었고 엄마한테 빌려간 돈은 3년이 넘었고 그리고 양가지 또 빌려간 돈은 몇 달 안 됐는데 니들은 1년 이는 기간도 아니잖아. 니들 언제 안정되는데? 그럼 니들 안정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거야? 정말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네. 요 고약한 심보를 부리네. 정말 저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정도로 니들은 신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 나중에 갚던지 말던지 그건 니들 마음이고 오케이.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우리 신랑한테 시켜드리는 아파트 압력 걸어 놓으려고. 돈 갚기 전까지 압력 안 풀어줄 거야. 니들 살고는 전세 그 집 말고 돈도 없으면서 애들 그때는 지네집 전세 주고 남의 집에서 전세살이 하는 애들은 니들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 그것도 다 니들은 안정되려고 하는 거지? 압류요? 이 저희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해서 그 아파트 다시 대출 받아야 해요. 압류 걸려있으면 대출 막혀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좀 안정되고 싶어서 그래. 우리 차용증 기억하지? 니들한테 돈 받아서 나도 안정되고 싶어 그런다고. 보험 들고 애들 학원 보낸다고. 나는 그 돈 받아서 니들 때문에 받은 대출 싹 다 정리하고 신용도 좀 올리려고 한다. 왜? 나는 안정되면 안 돼? 니들 안정될 때까지 넉넉히 기다려줘야 하는 거야? 왜 니들 편의만 봐줘야 하는데?
니들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만 하는 것들이야. 그럼 적어도 양심이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리고 인성도 바닥이고. 부모님들은 그냥 방관할 수 있겠지만 난 내 돈 갚아줄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지 않을 거야. 압력 걸어 놓을게. 형님, 정말 무슨 짓이에요? 지금 누굴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은 이미 주변 사람들 다 망쳐놨어. 니들을 망치려고 하냐고?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니들 때문에 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안정? 애들 학원? 니네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만 받았었지? 다들 니들한테 뭔가를 주려고만 했지 어려움을 주진 않았었잖아? 이제 니들도 한번 받아봐. 그동안 니들 때문에 주변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얼마나 피해를 봤었는지 니들도 한번 느껴보라고. 돈 갚아. 그러면 압력 풀어줄게. 압력 풀면서 니들하고도 인연 끊을 테니까 더럽고 치사하면 돈 갚으라고. 알겠냐? 이 염치 없는 것들아. 그 후 이야기. 받는 것에만 익숙한 것들이라 결국엔 지들 상황 좀 편해지려고 하니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한 것들, 보험, 애들, 학원, 외식, 여행 등등을 먼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자기들 덕 보려고 안 한다고. 오직 걱정만 안 시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식구 똘똘 뭉쳐서 너무 잘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이라고 해서 불편함 감수하고 빌려준 돈 갚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들 가족만 생각하더라고요. 동생이 올 테니까 도와주고 했었는데 지들 잘 살 구멍 생기니 입을 싹 닦으려고 하는데 너무 염치 없지 않나요? 그동안 인정이 이끌려서 다 들어준 제가 병신 등신이었습니다. 압류 걸어버리고 돈 갚기 전까지 풀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들도 가족한테 한번 당해봐야죠. 가족들이라고 해서 항상 베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과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참에 확실하게 깨닫게 주어야 할 것 같네요. 망할 것들. 안녕하세요. 배신의 의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네 할머니 니들 이제 모셔가라. 네? 할머니를요? 그래, 나도 할 만큼 했다.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 노인네 모셨는데 더는 못하겠어.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니들은 관심도 없지? 아니에요. 그 애한테 들었어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그래,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우리 견니들 중 단 한 명도 우리 엄마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쫓기듯이 그렇게 우리 엄마 그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갔어. 아들 새끼들 있어봤자 하나 소용없어. 나 우리 엄마 모시고 살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 할머니 네가 모셔가라. 아니 어머니 갑작스럽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싫으냐? 이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나 며느리 대접받아 본 적 없다. 네 남편 할머니 분명히 나보다 더 오래 살 거다. 지금도 봐라 피부도 팽팽한 거. 아들 가진 엄마들 중 며느리 보살피 받는 엄마들은 오래 살고 건강해. 그런데 아들 가진 엄마들이어도 며느리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금방 늙고 일찍 죽어. 우리 엄마가 그런 경우야. 요양원에 있으면 우리 엄마 더 일찍 죽을 거야. 나는 그 꼴 저희들은 못 봐. 어머니 그래도 제가 할머님을 모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니. 너야 좋은 세상에 나와서 쉽사리 안 하는 그런 며느리라 모르겠지만 지금 네 남편 할머니 아주 대단하셨다. 너 보면 빵긋빵긋 웃지만 나한텐 도끼서린 눈으로만 쳐다봤었고 독사 대가리 한 10대께쯤 삶아 잡순 것처럼 독한 말만 내뱉었었다고. 한평생 네 남편 할머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고생했으면 나도 좀 손 좀 털어도 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나는 네 남편 할머니하고 남이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완전 남인 관계라고. 내가 왜 우리 엄마 그 외로운 곳에 두고 남이 엄마 보살피고 있으면서 살아야 하냐? 나는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얼른 네 남편 보고 모셔가라 해라. 아니 어머니 그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머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시고 무조건 모셔가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담이라고.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손주 며느리가 해야지. 내가 너한테 귀한 폐물을 넘겨주지 못해도 그래 네 남편의 핏줄인
할머니를 넘겨주마. 얼른 모시고 가. 얼른 당장. 저도 할머니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제게 할머니로 남겨주려고 하시나요? 나도 했잖아. 그럼 나는 뭔 죄냐? 이 집안 며느리로 들어와서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산 나도 남이었어. 나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그런데 나는 했잖아. 그럼 너는 누구냐? 이 집안의 며느리 아니야? 그럼 너도 해야지. 왜 나만 하냐? 지금 어머니 이상한 쪽으로 불똥이 튀시는 것 같은데요. 할머님 문제는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다른 형제분들하고 의논할 일이지. 무작정 저희 보고 모셔가라 마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할머니의 피를 이어받은 건 분명하지만 어머님의 피도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어머니 할머님이랑 남 맞아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어머님이랑 그이가 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 남이에요. 왜 남에게 어머님의 시어머니를 맡기려고 하세요? 뭐 그래서 싫다 이거야. 너 지금 시어머니 말이 우습다 이거냐? 내가 그냥 차해주기만 하니까 내 말이 안 먹힌다 이거야? 그냥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핏줄? 너는 남이라고. 너 지금 나랑 뭐 따져보자는 거야. 어디서 이것을 시어머니가 명령을 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지금 어머니 할머니랑 똑같으세요. 뭐, 다 보고 지금 그 내린이랑 똑같다는 거야. 아니 어딜 봐서 내가 너를 그렇게 잡아? 내가 너한테 씹살 시켜?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냐? 며느리한테 시어머니로서 처음 부탁을 하는 건데 너는 지금 안 된다고만 하고 있잖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니? 너는 며느리 도리 같은 것도 몰라? 네 남편 할머니인데. 지금 저한테 뭐를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술 드신 줄 알았어요. 흔살 수탈 되셨다가 갑자기 화를 내셨다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요점은 왜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 이건데 지금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거든요. 그 친할머니를 저보고 모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남편 할머니인데 지금까지 남인 자기가 모셨다. 그러니 핏줄의 남편이 모셔가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나도 남인데 이거 완전 내려놓은 물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외할머니 이야기 시어머니가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 외할머니랑 사이 엄청 안 좋으시거든요. 오빠들한테 다 주기만 하고 자기는 차별을 했다. 결혼할 때도 농도 안 해줬다. 오빠들은 자기 노? 뭐 그런 걸 해줬었다. 외할머니가 자기를 차별하고 무시하니까 오빠 아내들도 다 자기를 뭘로 본다. 나는 씹어서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다 둥둥. 이건 외할머니랑 통화할 때 제가 옆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프시다 하고 요양원 들어가셨다 하니 갑자기 심정의 변화가 오신 걸까요? 그런 걸까요? 나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엄마 내가 모시고 살겠다고. 이 집에서 우리 엄마 보살피면서 살겠다고. 말 길게 하지 말고 네가 그냥 모시라고. 이 집안의 며느리니까 너도 해야 하는 거라고. 아니 그런데 어머니 외할머니랑 사이 안 좋으시잖아요. 지난번에 엄청 싸우시고 그러고 몇 년 얼굴 안 보지 않았어요? 물론 요양원 들어가셨다 하니 속상하셔서 그런 건 알겠지만 찾아보니 그게 엄청 좋은 곳이던데 좋은 곳으로 모셨던데요. 아마 외할머니 입장에서도 거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근처에 다 삼촌들이 사시잖아요. 그동안 큰 삼촌 댁에서 지내신 듯한데 할 터를 다 하신 거 아닌가요? 뭐 그게 아니라고. 아들들은 모른다고. 이런 감정은 딸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엄마랑 딸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나 죽고 나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내 엄마 내가 모셔올 거야. 아, 어머니 마음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럼 그냥 요양원을 자주 가세요. 한 번도 안 가시지 않았어요? 들어가신 날도 안 가보셨으면서. 지금 제가 볼 땐 어머니 할머니 귀찮아서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머니, 아마 외할머니는 어머니가 모신다고 해도 오지 않으실 거예요. 사이도 있고 한데 어디 편하게 계시겠어요? 그리고 만약 엄마랑 딸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럼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엄마 모시고 와야겠네요. 어머니가 그래 말씀하시니 저도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어머니가 밤을 따로 구해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저는 저희 집으로 우리 엄마를 모셔오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버님이랑 사시면 되고, 아, 어머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제가 어머니 방 구하실 때 어느 정도 돈 보태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뭐 사부인을 모시고 온다고 니네 집에? 아니 우리 아들 집에? 너 지금 뭔 개소리를 하는 거냐? 그게 말이나 되니? 니들은 나중에 우리를 모셔야 하는 거야. 아들이 지친 부모를 모셔야지. 어디 상도에 어긋나게 장모를 모셔?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도 저한테 남이에요. 피하고 쏟기지 않은 분이 고생했다고 그렇게 하지 안 하셨으면서 저한테 지금 그 고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이상하시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고창한 어른들이랑 말씀하세요. 만만한 며느리 잡고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우리 엄마 모실래요. 저랑 핏줄인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고요. 왜 어머님 들고 전 안 돼요? 그 후 이야기. 농담이었죠. 어머니가 횡설수설하는 저 또한 그래 본 겁니다. 말이나 됩니까? 그냥 시어머니는 할머니 모시는 게 지친 겁니다. 아직도 할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로 사시니까 손주 며느리한테 할머니 보내버리려는 심산이신 것 같은데 제가 왜요? 시어머니가 싫으면 저도 싫은 건데 그리고 아버님한테 아무 말도 못하시면서 그냥 저 한번 떠보는 거였겠죠. 제발 저희 어머니가 저런 쉰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 아니라 하셨는데 솔직히 저희 어머니 은근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분이거든요. 저런 말 한 자체라 시집살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레슬레 우리자입니다. 오늘은 라이언 시산 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리고 저 어머니 집에 부르지도 마시고요. 뭐? 아니 왜? 저 가르치신다고 매일 저희 집 모시고 아니면 어머니 집으로 저 부르시는데 저 이제 그거 그만하라고요. 그러니까 왜? 아직 가르치게 많은데 왜 그러는 거니? 너 살림에 문제 많아. 그렇게 살림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가르치면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데 왜 이것도 시어미 짓 하는 것 같으냐?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처럼 시어머니 짓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내가 지금 시어미 짓 한다고? 아, 나 네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너무 서운하다. 나는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식으로 생각하고 가르친 거야. 내 자식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 자식 어디 가서 남에게 흠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너를 가르친 거라고. 그런데 너는 그걸 시어머니 짓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나만 좋은 마음이었고 따라오는 너 보면서 흐뭇했었구나. 나 지금 너한테 너무 서운하다. 지금 뒤통수한테 때려 맞은 것처럼 그 정도로 서운해? 서운해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남에게 흠 안 잡히고 저 잘 되는 마음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그거요. 그게 바로 살림이잖아요.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 그게 정말 저 잘 되라고 알려주시는 거 맞나요? 다 어머니 아들 잘해서 먹이고 편안하게 쾌적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마치 제게 꼭 필요하고 마린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나요? 예, 여자는 당연히 해야지. 어디 결혼한 애가 음식 하나 못하고 세탁 구분도 못하고 오이값도 모른다면 너 욕먹는 거야? 너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 나는 사실 네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이제는 내 흠 같다. 사부인에게서 내게로 네가 넘어왔으니까 네가 너무 기초적인 걸 모르면 내 흠인 것 같다고. 우리 아들 잘 먹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얘. 만약 그렇다면 내가 매일같이 반찬해서 갖다 주겠지. 나는 기본적으로 네가 여자로서의 품격을 좀 갖추었으면 하는 거야. 그런 품격 저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어머니 금 안 잡아요. 이런 걸로 흠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이상한데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 불편해요. 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고 불쾌하다고요. 그리고 관심도 없는 살림과 요리들을 배우는 것도 싫고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나누는 대화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만해 주세요. 전 이제 안 합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는 살림을 젬병인 저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저를 부르기도 하시고 저희 집을 방문하시기로 했었습니다. 살림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동안 시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들이 문제였습니다. 딱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철과 외인이라는 말부터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들, 그리고 아들을 잘 보필하라는 말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들이기도 한데 저는 그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라는 사람을 자신의 집안의 소유물을 생각하고 제가 당신 아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냥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지 말고 부르지 말아달라 말씀드렸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나 다름없었죠. 나와 남편. 뭐야, 엄마한테 왜 그랬어? 엄마 엄청 속상해 하시네. 당신한테 말씀하셨나 보네. 그리 속상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그런데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 말씀드린 거야. 자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불편하게 했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거야? 뭐 당연히 시어머니랑 둘이 있는 거 쉽지 않겠지. 그건 나도 잘 알지. 그런데 나는 장모님이랑 잘 있는데 우리 자기도 좀 그렇게 될 순 없었을까? 나도 하잖아. 장모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둘이 같이 소파에 앉아 있기도 하고. 당신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너무 유감인데 지금 나는 엄청 심각하거든? 당신이랑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뭐 이혼? 아니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이혼 이야기하고 그래? 진짜로 미쳤어? 왜 그래 정말?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정말 자긴 너무 오바로 생각하는 게 있어. 생각에 꼬리에 물어서 결국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재주가 있다고. 에이, 그럼 나도 이제 앞으로 장모님이랑 말 안 해. 나는 뭐 편했는 줄 알아? 장모님이랑 둘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뻘쭘한데. 나도 그거 다 참고 했는데 자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난 솔직히 장모님 엄청 편하고 좋은데 자기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불편하게 생각하냐? 그리고 엄마가 뭐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한테 도움되는 것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엄마가 불편하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그게 왜인 줄 아니? 왜긴 왜겠어. 다 내가 노력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가 불편하지 않은 건 당신한테 예의를 지켜주고 함부로 지적질하지 않고 자기가 불편할 만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이야. 나는 이걸 사이라서라고 생각하진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는 당신을 한 인격체로 당신과 동일시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럼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들어? 회사 일은 어떻냐? 돈은 많이 버냐? 승진은 언제 하냐? 내 딸 제대로 호강시키는지 아닌지 지켜보면서 내가 널 좀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말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지. 그런데 나는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 무슨 초등학교 입학한 것도 아니고 뭐를 자꾸 가르치려 하고 과제를 내주고 무언가 해야 하니 준비물을 챙겨오라 하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단한 상인 기술이 있는 거야? 그럼 자기한테 먼저 가르쳐서 나한테 보내셨어야지. 왜 그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정작 본인 자식에게는 전수를 안 해주고 나한테 하려고 하시는 거래? 어머니 기본적으로 나를 한 명의 성인으로 대하기보단 자기를 위해서, 자기네 집안을 위해서 새롭게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 존중과 예의가 없이 가끔 우리 엄마 비하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 말 알아듣니? 아니 엄마는 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한테 도움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그 도움 필요 없다고. 내가 그거 배우고 싶지 않다고. 이런 말까진 안 하고 싶었지만 나 좀 고려해 봐야겠다. 뭐를 고려해 본다는 거야? 땡땡이 아니지. 얼마 전에 이혼했는데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변호사가 좀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고. 나
겁을 좀 알아봐야겠네. 나는 이 정도로 심각해. 어머니 지금 내게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고 내게 시어머니 짓을 하고 계신 거야.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상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는 거라고. 패키지는 알아볼게. 네가 내 말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좋은 거 네가 배워. 그렇게 도움 되는 건데 왜 너는 안 배우니? 니네 엄마한테 그 대단한 살림 실력 전수 받으라고. 관심 없는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 후 이야기.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거고 예민한 거랍니다. 저는 너무 피곤하고 시어머니 눈치 살피느라 살이 쪽쪽 빠지는데 말이죠. 이혼은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로 저를 타이르는데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 저도 거기에 맞대응을 할 텐데 사람들이 너무 좋게 말을 하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아니면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결혼하면 정말 일주일에 5번 저직 시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음식 배우고 그날한 음식 사진 찍어서 시어머니에게 검사받고 하나요? 다 저 도움되라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발악을 하는 건가요? 제게 고견들을 좀 주세요. 이혼을 원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말이죠. 안녕하세요. 레스네 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시어머니. 아다. 지난번 우리 아들 졸업사진 봤을 때 어땠니? 너무 잘생기지 않았었니? 나 지금 우리 아들 옛날 앨범 보고 있는데 아이고 정말 지금도 너무 잘생겼지만 그땐 정말 말도 못하게 잘생겼었네. 내가 어떻게 이런 녀석을 낳았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네, 봤죠. 지금 그이 앨범 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희 그 앨범 가지고 오면 안 되나요? 이 앨범을? 아니지, 이걸 왜 네가 가지고 가니? 이건 우리 아들이 내 거였을 때 모습인데 이건 내가 간직을 해야지. 이 앨범들은 우리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아,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진 보면 볼수록 참 아쉽다. 우리 아들 얼굴이 좀 잘생겼니? 솔직히 너라면 안 어울리잖아. 뭐 어디를 둘 보면 내가 항상 그 점이 아쉽긴 한데 어쩌겠냐.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그냥 내가 아쉬운 마음 접을 수밖에. 네? 어머니 저도 어디 가서 못생겼단 말은 안 들어요.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건 네 생각이지. 원래 선남선녀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니네 둘 보면 그런 말 절대로 안 나와 얘. 그리고 결혼식 때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들까지 다 한마디씩 하더라. 신부 되는 사람이 너무 딸리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머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서운해요. 그게 잘생긴 건 알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은 잘생겼는데 능력까지 좋잖아. 그리고 너 말이야. 내가 나중에 꼭 한번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너 홈쇼핑 좀 그만 봐라. 지난번에도 보니 현관 앞에 택배 상대가 수두룩하더만. 결혼하고 놀면서 종일 홈쇼핑만 보니? 편해? 우리 아들 돈 쓰니까? 지금은 우리 아들이 너를 좋다고 하지만 너 그렇게 계속 흥청망청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 마음 떠날 수도 있다. 얼굴 가지고 한 3년을 산다는데 너는 그것도 아닌데 뭘 믿고 그러고 사니? 아니 신혼이니까 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저것 살 게 많아서 택배가 많은 것 뿐이에요. 다 제 것 아니라고요. 그의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이는 항상 저 예쁘다고 해줘요. 제 외모를 보고 좋아해주는 게 아니라 암튼 부부 사이가 꼭 그런 것만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 이야기를 하시다니. 어머니 지금 좀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또 징징거릴 거야? 하여튼 유부녀가 아무것도 못하고 유부녀만 유부녀처럼 굴어야 하는데 너하고 다니는 꼴 보면 참 그렇다. 우리 때와 다르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 너무 달라. 너 보면 가끔 한숨까지 나온다고.
정말 어머니 좋은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왜 이러세요? 지금 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시비? 시비까진 아니지만, 그래. 오늘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니 우리 오늘 이야기 좀 하자. 너 지금 내가 너 좋게만 보이겠니? 너, 왜 차 안 가지고 오니? 네? 차요? 그래. 너 결혼하기 전에 타던 차 말이다. 그 차 가지고 온다 하지 않았어? 저는 차 가지고 오겠다는 말 안 했는데. 그리고 그 애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대중교통이 더 편한데 차 있어봤자 쓰지도 않는데 왜 가지고 오냐고. 그냥 동생이 더 필요할 듯 하니 주라고 해서 주고 온 건데. 혹시 어머니 그거 기분 나쁘셨어요? 차 안 가지고 와서. 당연한 거 아니니? 너는 네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마음에 안 쓰여? 나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던데. 더울 때 추울 때 얼마나 고생이니? 네가 네 남편을 생각했다면 동생한테 차를 주고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왔어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성격 몰라? 걔가 어디 지 몸 하나 편하자고 지 배려하는 애니? 걔는 남들 배려하는 게 몸에 패인 애야. 다행히 네 남동생한테 주고 오라 하지. 지가 홀랑 그저 쓰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하겠어? 그렇게 마음 아프셨으면 총각 때 차 한 대 사두시지 그랬어요. 그 사람 총각 때도 대중교통 이용했었는데 엄청 오랫동안 출퇴근 힘들게 했었는데 왜 차 한 대를 안 사주셨어요? 어머니가 능력 안 되시는 것도 알면서. 뭐라고? 얘 좀 보게. 너 지금 나한테 말 듣고 하니?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 대중교통 이용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갑자기 이야기 한번 해보자 하고 꺼내신 말이 자 이야기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어머니, 좀 억지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싸움이 되고 서로 서운하다 어쩐다라고 끝이 나거든요. 시어머니 꼭 마지막 말에 제가 말대꾸를 하는 걸 합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답변을 하는 건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나중엔 꼭 저한테 뭐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왜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은 며느리인지. 저는 남편이랑 알콩달콩 사랑하며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가끔 너무 속이 상합니다. 나와 시어머니. 안 되겠다. 너 그냥 같이 살아야겠다. 너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분명히 합가는 싫다 못을 박았었는데 안 되겠어. 너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냥 같이 살면서 내가 너를 좀 가르쳐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사이 점점 멀어질 것 같아. 싫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어머니 꼭 기분 나빠지면 합가 이야기 꺼내시더라. 싫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니들이 싫어도 결국엔 결혼했으면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거 당연한 거야. 안 되겠어. 주말에 니네 집에 한번 와라. 합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울기지 좀 마세요. 요즘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세대 이야기하면서 울리지 마시라고요. 너는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 다 하고 절대로 치지 않으면서 왜 합가는 싫다고 하는 거니? 내가 아무리 너 쉽살 시키려고 노력해도 너는 절대로 쉽살이 타을 애가 아니야. 같이 살면 불편하고 속 터지는 건 나지. 절대로 네가 아니라고. 너 속 시원하게 말 좀 해봐라. 왜 그렇게 합가가 싫은 거야? 나 너 좋아해. 싫어하지 않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우선 저도 싫지만 그 애가 싫어하는 이유가 더 크고요. 그리고 어머니 말로는 저 좋다, 이뻐한다 하시지만 저는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듬뿍 사랑받고 예쁨받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면 합가하겠죠. 그런데 입으로만 그리 말씀하시지 맨날 제 얼굴 가지고 뭐라 하고 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나열하시는데 제가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제가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요. 어머니 다 표현하시잖아요. 저 싫은 부분. 그러니 꼭 합가 이야기할 때면 좋아한다, 이뻐한다라고 거짓말 치시고 자꾸 합가 이야기하시면 저 어머니랑 거리 둘 거예요. 원래 치사랑보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내리사랑 없는 치사랑이 있겠어요? 어머니가 합가 자체를 거부하게끔 하면서 왜 계속 합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더 스트레스 주고 싶어 이러는 거죠. 어머니 미워요. 어머니랑 말 안 할래요.
그 후 이야기. 아마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를 공주 대접하면서 이쁘다 이쁘다만 하니까 그게 싫으셨나 봐요. 어머니 잘난 아들이 어머니가 봤을 땐 별론데 잘나지 않은 여자를 끼고 돌면서 이쁘다라고만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말에 대꾸하지 말아야겠어요. 점점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방금 전에도 시어머니가 카톡 와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예,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 대답한다 합니다. 그럼 물어보질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 의견을 항상 물어보면서 대답만 하면 말대꾸를 하니까 이제 시어머니랑 말 안 하려고요.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려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짜증나.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귀신의 프리지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등식은 스태프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일 때 시어머니와 나. 너희 결혼 좀 미뤄야겠다. 갑자기 왜요? 아직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날짜를 확실히 정한 건 아니었잖니. 우선 1월은 안 될 것 같아. 아직 날을 정하진 않았지만 1월에 결혼하라고 하셔서 저희 집에서도 내년 1월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시긴 했거든요. 아무튼 그땐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다음 달쯤 하려던 상견례도 미뤄질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 급할 거 없잖니. 미룰 때 미루더라도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우리 딸이 먼저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데 그렇기도 했어. 신의이와 나. 언니 오빠네보다 우리가 더 오래 만났거든요?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결혼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아, 그래요? 오빠네가 내년에 결혼한다고 해서 저희가 올 12월에 먼저 결혼하려고요. 뭐라고요? 저희 벌써 결정 다 해놨어요. 지난주에 상견례도 했고요. 상견례까지 했다고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부모님이랑 졸업은 다녀왔거든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미 결정 났어요. 상견례까지 맞춰서 이대로 진행하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게는 손 아래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크고 작게 참 절 신경 쓰이게 힘들게 했었지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정년기에 만나 서로가 넷필이라고 느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서로 상대의 집에 인사를 가며 결혼식으로 가는 소순을 밟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희의 결혼 진행 직전 갑자기 시누이가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고 당신들의 딸이라면 그저 전전긍긍하는 시부모님께선 어쩔 수 없다며 시누이의 결혼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그해 12월 시누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도 1월에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집에서 짧은 기간을 사이에 두고 결혼식을 치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다음해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출산 후 시누이와 나. 언니, 제가 전화하는 게 싫어요? 싫다기보다 애가 울거나 씻길 때 잠들어서 조용히 해야 할 때도 전화해서 애를 보여달라고만 하니 애만 보기도 버거운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언니,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제조커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안 될 땐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진짜 이렇게 서운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뭘요? 안 그래도 언니보다 먼저 결혼했는데도 전 아직도 애가 안 생겨서 속상한데 언니는 결혼하자마자 애 생기고 저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걸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런 마음 달래려고 속상할 때마다 조카 얼굴 보면서 마음 푸는 건데 그걸 이해 못하고 오빠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쓸 데도 없이 걸려오는 아가씨 영상통화에
재우던 애 같아서 울기도 해서 좀 힘들다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제 오빠한테 그 말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요? 밤새 울었다고요. 아가씨, 안 그래도 애기 안 생겨서 속상한데 지금 애기 있다고 저한테 유세 떠는 거예요? 유세라뇨. 그게 아니고요. 저도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반면 시누이는 결혼하고 3년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었지요. 병원도 다니고 민간요법도 적용해보는 등 노력을 하는 듯한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가 보더군요. 그래서인지 시누이는 저희 아이에게 더욱 집착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육아 중인 저는 그런 시누이로 너무 힘이 들었고 그런 말들을 남편에게 했더니 전자를 들은 시누이가 서운하다며 제가 쏘아붙이듯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어머님께 전화가 옵니다. 보나마나 시누이가 어머님에게 전화를 했겠지요. 어머님과 나. 우리 딸이 조카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니? 부담스럽다기보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 솔직히 버거워요. 아니, 버거울 게 뭐가 있어?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하거든요. 조카가 보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애기가 맨날 방글방글 웃으면서 깨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전화 좀 받아주면 안 되니? 힘든 거 아니잖아. 여유가 있진 않아서요. 애가 안 생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그래서 조카 보면서 힐링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안 된다고 하니? 어머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너도 참 유난이다. 네가 스트레스 받을 때 뭐가 있어? 어떨 땐 애기 오는 모습 귀여워서 보고 싶은데 안 온다며 우려 보라고도 해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안쓰럽다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비위 좀 맞춰줘.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한동안 시누이의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도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 2년 뒤 난임센터를 다니던 시누이는 쌍둥이를 갖게 되었고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그간 자신이 제게 좀 너무했던 걸 알게 되었다며 사과를 해왔고 그 사과를 받아주면서 다시금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시누이의 출산 후 시누이와 나. 언니는 그간 애를 거저 키우셨어요. 너무 좋았겠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쌍둥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전 한 명은 눈 감고 또 키우겠어요. 네. 쌍둥이 힘들죠. 한 명도 힘든데. 고작 한 명 키운다면서 얼마나 애 키우는 생색을 다 내던지. 전 엄마 한 명 봐주면 다른 한 명은 진짜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언니는 완전 꿀 빨았네요. 부럽다. 아가씨, 애 하나도 힘들어요. 물론 둘 키우는 게 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나 키우는 사람들을 무시하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한 명도 힘들겠죠. 하지만 한 명은 충분히 불만한데 언니가 그건 너무 징징대서 진짜 엄청 힘든 줄 알았어요. 전 둘 중 한 명만 자도 나머지 한 명을 보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무튼 부럽다. 밤에 잠 못 자는 것도 다 거짓말 같네. 언니, 그나저나 다음에 만날 때 거름한 보조개 좀 가져다 주세요. 슬슬 둥이들이 그거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그때 제가 빌려드렸던 바운서 돌려주세요. 저번에 준 거요? 그거 다 팔았는데요? 네? 그걸 다 팔았다고요? 애가 둘이니까 언니가 준 거에다 하나씩 더 샀으니 용품이 다 2개씩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집에다 그걸 다 어떻게 쌓아놔요? 집만 좁아지지. 그래서 준 거 마켓에 다 팔았죠. 제가 분명히 어머니께 둘째는 암을 쓸 거라고 보관을 달라고 전해도 달랬는데. 아니, 언제 둘 다 가질자고 다둬요? 유모차만 해도 둘 다 보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사면 되지 그걸 또 뭘 달래요? 그럼 아가씨도 저한테 달라고 했잖아요. 보관이 버거우면 그냥 오빠 보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다 팔아요? 그건 그때고 없다고 하면 사면 되지. 뭘 따져요.
아무튼 다 팔고 없어요. 아가씨가 사줄 거예요? 그 용품들 다 저희 친정에서 사준 건데 왜 아가씨가 팔아요? 제가 첫애 임신했을 때 아가씨 카드 질투해서 어머님이 애기 양말 한 장 안 사줬어요. 그럼 그게 다 어디서 났댔어요? 우리가 산 거 아니면 우리 친정에서 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팔았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 진짜 쪼잔하겠구네. 그러면 언니도 중고마켓에서 구매해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쪼잔하면 직접 두 개를 사던가. 돈으로 계산해 줄 테니 돈으로라도 돌려줘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시누이 입장에서만 서서 이야기하는 시부모님도 싫고 아나 모인 시누이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만은 제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같이 속상해하고 화를 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왜 그리도 시누이에게 절절 매는지 이해는 합니다. 어려서 난치병에 걸렸던 시누이가 이만큼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니 부모로서 뭘 더 바라겠어요. 무엇이든 다 더 해주고 싶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이해받고 양보받고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들까지 당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댁과 예쁘게 거리를 두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조금 더 누그러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스는 회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집은 시작합니다. 형님과 나. 동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 거 알지? 네? 뭘 똘똘 뭉쳐요? 아버님 오늘 내일 하시잖아. 네, 안 그래도 걱정이네요. 당연히 걱정이 되지. 그런데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요? 동서, 멍청한 거야?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야? 네? 대체 뭐가요? 아버님 재산 말이야. 건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분배될지 축하고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모두 어머님이랑 아버님 공동 명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는 하는데 우선 등기부에 종건을 떼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의사 표현을 해야 해.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다들 가만히 있는데 괜히 설레발 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동서, 되게 웃긴다. 그러다가 덜 받거나 못 받아도 괜찮아? 왜 정의로운 척해? 동서 같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뒤에서 제일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지. 저희 시댁으로는 막내인 남편 위로 손이 시누이와 아주버님이 계십니다. 시누이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해요. 시부모님 자체가 시댁이라고 해서 며느리들에게 내세우는 거 없으시고 억지 도리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누이 역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형님은 딱 봐도 욕심이 많아요. 자신만 못 얻은 게 생기면 세상 억울하고 시댁에서 김장을 하면 배추 한 쪽이라도 본인이 더 받아가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입니다. 형님과 시어머니. 어머니,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어. 아, 그래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 연세면 아직 한창이신데 그렇게 쓰러지고는 영 일어서지를 못하셔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게 말이다. 에휴, 나도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온다.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금한 거? 그게 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혹시 건물이랑 빌라, 아파트 이런 거 상속은 어떤 순서로 생각하세요? 뭐? 뭐라고? 제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가 큰 아들이니 많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를 모르겠구나. 당연히 저희를 제일 많이 주셔야죠. 내 대답에 듣고 싶은 거니? 네. 지금 당장 받지 않더라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내가 지금 이 대답을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나 공동명의이기에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재산을 너희 앞으로 나눠줄 일은 당장엔 없을 거야.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내가 아프던 어떤 이유로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면 우리 딸이 너희와 막내네가 L식 받게 될 거야. 네? 뭐라고요? 왜 형님이 일을 받아요?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우리 사업에 아이디어를 많이 주어서 지금까지 거울 수 있었어. 그에 대한功勞 생각한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이럴까 봐서 물어본 거였어요. 어머니, 전 그 의견 못 받아들여요. 형님을 일 드리라고 하지는 않을게요. 형님이 이면 저희도 이 주세요. 그런 생각은 하루빨리 집어치워라. 형님은 노골적으로 욕심을 나타내며 재산에 눈독을 들였고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지 자꾸만 확답을 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닙니다. 모습은 세상 여성스럽고 여리여리하시지만 속엔 여장부가 들어앉아 계세요. 그러니 아버님을 도와 회사에도 일구고 아버님이 쓰러지시고 나서도 한치 흔들림 없이 회사와 가정을 모두 다 지키고 계신 거였습니다. 형님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 답답하다 못해 분해하더군요. 어떻게 큰아들인 자신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고. 자신들을 큰아들이 아닌 둘째로만 취급을 하는 것 같다며 분노를 표하더군요. 형님과 어머니. 어머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 서운해 말았으면 해요. 그래? 알겠다. 이야기해봐. 어머니, 저 남편이 장남인 거 아시죠? 내가 나왔는데 그걸 모르겠니? 그런데 왜 저희 남편을 장남이 아니라 둘째로 취급하세요? 둘째니 그러는 건데 그러면 막내 취급해주랴?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장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 말고 일을 저희 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어머님 모셔야 하잖아요. 그래? 오냐, 알겠다. 정네 뜻이 그렇다고 하면 살림 합치자꾸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합가하자고.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며느리 턱도 좀 봐보자. 당장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와. 어머님은 화가 많이 나셔서는 형님에게 합가 이야기를 하셨고 한번 입 밖에 낸 말씀은 어떻게든 지키는 분위기에 형님네는 합가를 하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네 집이 마침 어머님 멱으로 든 집이었거든요. 처음 결혼할 때부터 조금 더 덜을 바라는 형님으로 인해 아주버님의 능력 바뀌었던 집의 경우엔 어머님이 세주고 있던 현재의 형님 댁을 비우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던 거죠. 나와 형님. 동서, 지금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야? 네? 뭐가요? 요즘 내 상황 알지? 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계신 거.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집을 빼래. 그리고 합가자고 하셔. 내가 미쳤니? 합가를 하게? 형님, 또 알아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멸과 성의를 다하면 어머니께서 형님에게 본가를 물려주실지요. 뭐? 그런가. 그것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럼요. 또 무슨 문제 있어요? 어머님이 지난 5년간의 월세를 시세대로 해서 내래. 네? 대체 어머님 생각을 모르겠어. 우리 집 50평대인 거 알지? 여기 지금 월세가 저렴한 걸로 알아봐도 보통이 아닌데 여길 지난 5년치 달라고? 와, 나 어머님 도둑인 줄 알았잖아. 그렇구나. 내가 뭐 그렇게 호락호락할 줄 알아? 진짜 웃긴다.
둘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어머님은 정말로 형님의 집을 월세로 내놓으셨고 계약까지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에게 합가를 하기 위해선 그간 내지 않은 월세를 내라고 하셨고 결국은 아주버님께서 모두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박까지 했느냐고요? 아니요. 형님도 형님이지만 어머니께서 형님과는 같이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구할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많이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주실 때 가만히 있지. 욕심이 넘어 조금 더를 바라다가 결국엔 살던 집도 잃고 시부모님께 인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리스닝 의지하였습니다.